민영배 의원입니다. 얼마 전 민영배 의원과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 폐지를 두고 이견을 보였죠. 서로 날선 반응도 주고받았었죠. 들어보시죠. 기본적으로 수사작용이라고 하는 게 권력작용의 하나로서 국민의 기본권을 갖다 침해하거나 제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 수사기관에 대한 사법통제를 공소청이든지 또 과거에 검사가 하던 그런 역할에서 어떻게 그걸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아니 진즉 검토를 마쳤죠. 그런데 그것이 당정의 논의사항으로 저희 안에는 없어요. 그 점과 관련해서는 저희 당 지도부는 장관께서 좀 너무 나가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아직 당에서 입장을 내지 않았는데 본분에 충실한 건가? 뭐 이런 정도에 대한 그 우려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실에서는 이 검찰 폐지를 두고 속도 조절과 그리고 검찰 폐지 이후에 새로 생기는 신설 수사기관을 어디에 둘 것인지를 두고 당 지도부와 의견을 달리해왔습니다. 그러자 민영배 의원이 저 장면에서 장관이 너무 나간 거 아니냐라는 발언을 했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그 이후 한 인터뷰에서 합리적인 토론이 안 되는 사람들이다 라며 민영배 의원 등을 비판했는데요. 민영배 의원이 이겼습니다. 당 지도부와 강경파가 원하는 대로 당정의 정부 조직 개편안이 발표가 된 겁니다. 검찰청은 폐지됐고요. 중수청은 행안부 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공소청은 법무부 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결국 강경파의 입장대로 그대로 됐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졌군요. 문제는 헌법학자들 사이에서 이게 위헌이다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차진아 교수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검찰개혁의 전제가 수사와 기소의 분리인데요.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는 것이 그렇게 절대적으로 타당한 진리라면 왜 어째서 공수처는 폐지하지 않고 오히려 민주당이 주도해서 공수처를 설치하고 오히려 권한을 더 확대하려고 하는 것인가. 검찰개혁을 통해서 실제 국민의 인권 보장에 무엇이 도움이 되는가 의구심이 있습니다. 수사의 효율성이나 신속성 측면에서 도움이 되는가. 수사 기소가 분리하면 공수처는 왜 그냥 그대로 두느냐. 그리고 헌법에 검찰총장이라는 직제가 등장하기 때문에 하위 법령으로서 검찰청을 폐지하는 게 위헌적이다라는 논란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일단 좀 전에 봤던 그 8월 25일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 나와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중수청은 법무부에 둬야 된다. 그다음에 검찰에 보안 수사권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다음에 검찰청 명칭도 유지돼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것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만의 생각이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도 같은 생각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이재명 대통령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사법연수원 18기 동기고요. 사석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 보고 형형 그런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런 이야기를 법무부 장관이 지금같이 민감한 시점에 있어서 국회 나와서 이야기할 때 자기 생각을 이야기했겠습니까? 대통령하고 다 의견 조율했던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야당에서 검찰청 없애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하고 여당이 돼서 실질적으로 검찰이 없어졌을 때 우리 사회가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는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요. 그다음에 이재명 대통령도 법조인이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법조인이고 법조 경력 30년 훨씬 넘는 분들이니까 검찰이라고 하는 제도가 없어졌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는 이미 다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다음에 차진아 교수님이 위헌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국민들은요. 저게 그냥 구호적으로 선동적으로 위헌이냐 합헌이냐 그거 걱정하는 건 굉장히 나이브한 생각이다. 그 생각이 들고 당장 지금 검찰에 수사하고 있는 그 수많은 사건들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범죄 이루어지면 우리 같은 서민들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경찰로 가면 일이 다 해결이 되겠습니까? 검사는 어떻게 해야 되고 기소는 어떻게 해야 되고 그 공소유지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무런 그냥 그 준비도 없이 그냥 검찰청만 없애겠다. 이제 우리 국민들은요. 내년 되면 진짜 그 검수완박이 어떤 의미였는지 실감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것이 지금 여당의 민주당에 어떤 역할을 미치게 될 것인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요. 문재인 대통령 때 국회에서 그 윤석열 대통령 때가 아닙니다. 문재인 대통령 때 국회에서 전문위원들이 보고서 썼는데요.
OECD 국가 중에 이와 같이 그 기소와 수사가 분리된 나라 하나도 없어요. 검찰에게 수사권이 부여되지 않는 나라 OECD 국가 중에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만 이렇게 그 수사권을 없앤다라고 하니까 진짜 대한민국은요, 범죄자 천국으로 들어가기 바로 앞에 서 있다. 이것만 알면 될 것 같습니다. 정익진 변호사님 개인적 견해 전해드렸고요. 전조위원님. 지금 결국은 이제 검찰청을 해체하는 것은 이것은 형사사법 체계의 큰 변화입니다. 단순한 이런 뭐 행정부 예를 들어서 뭐 어제 정부조직법이 몇 가지가 개편이 됐습니다만 뭐 기획예산처와 또 재경부를 나눈다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70년간 이어온 이 형사사법 체계의 굉장히 큰 변화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게 시간이 급한 게 아닙니다. 충분한 수기와 그리고 사회적 논의가 당연히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속도 조절하라고 주문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민주당에서는 9월 25일에 지금 처리하겠다. 결국은 추석 전에 처리하겠다는 지금 이런 강경파의 결국 목소리가 결국은 지금 그 담겨진 이러한 법안이 처리 지금 직전에 있는 그런 좀 상황입니다. 지난 그 2년 동안 검소완박법이 시행된 이후에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지를 많은 국민들이 보셨을 겁니다. 결국은 이로 인한 피해는 오롯이 국민에게 있습니다. 그 범죄로 인해서 피해받는 국민들이 제대로 형사 처리가 안 되고 있다 보니까 지금 그 피해는 오롯이 피해자가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있던 지금 검찰의 수사권까지 행안부가 지금 주관하는 중대 그 수사청으로 이렇게 이관한다는 건 결국은 그 피해는 결국은 오롯이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그러한 점에서 굉장히 저는 이 검찰청법에 이 해체하는 이러한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특히 피해자 중심에서 논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 변호사님. 글쎄요, 이 검찰 개혁이 나올 때마다 국민 피해를 계속 주장들을 하셨는데 지난 정부에서 했었던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 검찰 개혁이 결국 이 시행령을 통해서 되돌림으로 해서 기형적 구조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검찰과 경찰 간의 수사 혼선이 계속 발생한 거고요. 수사 적체가 발생한 건 맞지만 그때 개편된 제도를 제대로 시행할 수 있는 환경이 있었다면 과연 지금 주장하는 문제가 발생했겠느냐. 이제 이런 부분까지 다 보완한 방식으로 해서 근본적인 검찰 제도를 개혁하는 것이 이번 개혁 아니기 때문에 우려 또 국민들의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이런 공포 마케팅을 할 것이 아니라 제도가 안착화될 수 있는 대안들을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